여러분은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이 우주의 크기를 이번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주에서 가장 작은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가장 작은 존재는 무엇인가요? 우주에서 가장 작은 존재의 답은 우주의 기본 밀입자 쿼크입니다. 쿼크는 강입자를 이루는 기본 입자의 한 종류로 과학 혹은 천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구성 입자로 알려진 우주에서 가장 작은 존재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작은 존재인 쿼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은데요. 양성자보다 약 10만 배 작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크기는 약 0.0000001 펜토미터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물질을 쪼개면 분자, 분자를 쪼개면 원자, 원자를 쪼개면 원자핵, 원자핵을 쪼개면 전자, 중성자, 양성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중성자와 양성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바로 쿼크입니다. 쿼크의 크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양성자가 지구 크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구 크기의 양성자보다 약 10만 배 작은 쿼크는 어느 해변에 무수히 넓게 펼쳐진 작은 조약돌 한 개 수준의 크기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에서 가장 작은 존재인 쿼크를 발견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1964년 미국의 물리학자인 머리 겔만이 이 물질에 대해 학계의 제안을 하였으며 이름 또한 명명했습니다. 쿼크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머리 겔만 박사는 19세의 명문 예일대를 졸업하고 21살의 나이로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 MIT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소위 말하는 천재 중의 한 분인데요.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할 나이 혹은 나라를 지키러 군대에 갔을 나이 25살에는 캘리포니아 공과 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쿼크의 존재를 알린 공로로 1969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작디 작은 쿼크라는 존재를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1969년 미국의 스탠포드 선형 가속기 실험은 수십억 전자볼트의 에너지로 전자가 양성자로 입사되어 양성자를 뚫고 지나가면서 일부가 산란되는지 실험을 하였는데요. 이 실험 결과 전자가 어떤 물질에 의해 산란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측정된 결과들은 가상 입자 모형에 의한 이론적 계산과 일치하였으며 여기서 말하는 가상 입자 모형이 바로 쿼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주에서 가장 작은 존재 쿼크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우주에서 우리 지구가 얼마 정도의 크기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의 행성 지구는 지름이 약 12,742km이며 둘레는 약 4075km입니다. 태양계에서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행성이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주에서 생명체를 유지하기에 적합한 그 위치, 골디락스 존이라고 알려진 별의 거주 가능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죠. 태양계 내의 천체로 볼 때 지구는 수성과 화성보다 크지만 토성과 목성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나 우주 전체의 규모를 고려하면 우리 지구는 아주 작은 크기에 속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은 지구보다 11배 이상 넓으며 태양은 지구보다 약 109배 더 큰 직경으로 단순히 직경을 변환하여 태양을 성인 남자로 표현하면 지구는 그 성인 남자의 손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구의 크기를 알아볼까요? 지구를 사과로 본다면 수성과 화성은 체리 정도의 크기를 가졌을 것이며 지구보다 조금 더 큰 해왕성과 천왕성은 멜론 정도, 지구보다 직경이 최소 9배에서 11배 더 큰 토성과 목성은 큰 수박에 비유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구를 우리 태양계 내의 물질을 넘어 은하와 비교해볼까요? 우리의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는 끝에서 끝까지 약 10만 광년에 이릅니다.
은하를 컴퓨터 모니터 혹은 핸드폰 화면 너비에 맞도록 축소하면 지구는 여러분이 보시는 그 화면에서 단 하나의 픽셀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구 다음으로 우리 태양계의 가장 큰 항성인 태양이 우주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알아볼까요? 태양의 크기는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우리 지구와 비교하면 상당히 거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태양은 지구 지름의 약 109배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지름만을 비교한 것으로 부피를 비교하면 태양 내부에 지구 약 130만 개를 넣을 수 있을 만큼 태양의 부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부피의 차이를 조금 더 와닿게 우리 주변의 물체와 비교해 볼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한 곳이자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존재하는 이곳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이곳에는 현존하는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 부르즈 할리파가 있는데요. 저 멋진 초고층 빌딩을 태양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구는 이 빌딩 바닥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한 가닥일 정도로 태양의 직경과 부피는 상당히 크고 거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다고 생각한 태양이 우주 공간에서도 과연 그렇게 큰 존재일까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직경은 약 930억 광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멀리 있는 관측 가능한 물체의 빛이 우리에게 보여지기까지 930억 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은하의 크기가 10만 광년이고 그 안에 약 1000에서 2000억 개의 별 중에 하나일 뿐인 태양, 그리고 이런 은하가 우주의 최소 2조 개, 역으로 계산하면 930억 광년의 직경을 가진 우주의 2조 개의 은하 중 한 곳인 우리 은하에 약 2000억 개의 별 중에 한 개인 태양일 뿐입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 지구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크기와 부피를 가진 태양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 만큼 작다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한 태양입니다. 우주 공간 속 은하란 무엇이며 그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은하는 중력에 의해 결합된 별, 가스, 먼지의 거대한 집합체를 말합니다. 우리 은하는 직경이 약 10만 광년으로 추정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광대한 은하계에는 수십억 개의 별, 셀 수 없이 많은 행성, 셀 수 없이 많은 천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하의 크기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주 전체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은하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만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들이 약 2조 개나 있으니 말이죠. 그 중에서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구와 약 250만 광년 거리에 있는 우리 은하 2배 크기의 아주 유명한 은하입니다. 이 외에도 IC2101과 같은 은하들은 우리 은하를 왜소하게 보일 만큼 큰 600만 광년이 넘는 압도적인 크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은하를 벗어나 더욱 멀리서 관측을 하면 거대한 은하군을 만나게 되는데요. 광대한 우주 공간에서 은하들은 중력에 의해 묶인 상태로 함께 모여 복잡한 집합체를 형성하며 아름답고 심오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은하들의 집합체에는 크기가 다양한 몇 개에서 수천 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국부은하군이라고 알려진 이곳은 약 54개의 은하로 구성된 작은 은하군입니다. 이 국부은하군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천천히 서로에게 접근하고 있다 보니 천문학자와 과학자들은 약 45억 년 후 언젠가 먼 미래에 두 은하가 충돌하여 병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부은하군은 우주에서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전반적인 치수만 이야기해드리면 재미가 없으니 이해하기 쉽도록 가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주를 우리의 행성 지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수많은 나라가 존재하고
그곳에는 아름답고 유명한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요. 그 도시들 중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을 국부운하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전 우주를 지구라고 가정할 시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 국부운하군 정도의 크기이다라는 결론이 듭니다. 물론 실제 크기에 비례해서 비교한 부분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가상의 예를 들어 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을 이야기했으니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국부운하군에서 가장 큰 안드로메다나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554.5m의 롯데월드타워, 두 번째로 큰 바람개 비운하는 333.7m의 파크원타워원, 세 번째로 큰 우리은하는 283m의 서울국제금융센터 3동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비교가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 3곳을 알려드리다 보니 갑자기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 탑10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의식의 흐름대로 준비했습니다. 우주공간 채널에서 의식의 흐름대로 준비한 채널 주인장이 스크립트 작성하다가 궁금해서 알아본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 탑10은 무엇일까? 지금 시작합니다. 10위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높이 229m의 트레이드타워. 9위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높이 233.8m의 타워페이스 1차 B동. 8위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위치한 높이 239.3m의 목동 하이페리온 102동. 7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높이 245.5m의 전경련회관 FKI타워. 6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높이 249.6m의 가장 오랜 기간 대한민국 초고층 빌딩 1위를 지켰었던 63빌딩. 공동 5위 높이 256m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파크원타워2.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위치한 목동 하이페리온 101동. 4위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높이 263.7m의 타워팰리스 3차 G동. 3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높이 283m의 서울국제금융센터 3동. 2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높이 333.7m의 파크원타워원. 대망의 1위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높이 554.5m의 롯데월드타워. 오늘은 우주에서 가장 작은 존재 쿼크에서부터 국부운하군까지의 크기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아름답고 신비로운 우주공간 속 또 다른 탐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으며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주시고 남겨주시는 댓글은 우주공간 채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